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벌써 또 마지막 방송할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 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아니라 휴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계속 이상하게 금요일 같은 느낌이 아니라 꼭 일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 일요일 같은 월요일, 화요일 이제 화요일인데 8월 15일. 느낌이 좀 묘합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하여튼 여러분 또 내일도 파이팅 하고, 우리가 또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잘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례장과 함께 멘탈 관리 잘 하면서 한번 버텨보자고요. 이달 들어서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 공세가 거셉니다. 매도 공세가 거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도 규모가 이제 3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여튼 기관애들이 계속 팔아요. 요즘 보니까. 3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국내외 악재가 이제 매도를 좀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매도예요. 요즘 개미들 매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기관애들이 이달 들어서 14일까지 3조 한 3천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냈어요. 2일부터 9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올해 최장 매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최장 매도 구간. 특히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는 각각 17거래일, 9거래일 연속으로 주식을 이제 팔아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이달 초에 2667.67에서 2570.87로 내려앉은 거죠. 기관애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중심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8,090억, 포스코홀딩스 3,600억, 하이닉스 2,015억, 기아 1,850억, 현대차 1,636억, LG엔솔 1,274억 순으로 계속 내놓고 있고, 이거 그냥 환매 때문으로 보인답니다. 환매. 이 환매가 나오면은 수익성이 낮은 대형 종목 위주로 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기관의 매도 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국내외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탓으로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불안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 전지주의 주가가 빠졌지만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사들입니다. 개인만 사들이고 있고, 기관하고 또 외인들도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계속 내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미국의 경우 헤드라인 물가가 좀 올라갔어요. 그 코어 물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여겨진다고 하죠.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고 국내 채권 금리가 함께 상승을 해요. 그럼 주식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자금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또 일본의 수익률 곡선제와 YCC 정책의 변화 등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로 상승한 겁니다. 4%대로 이제 상승한 상태다. 그렇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높아진 구간에서 주가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보다는 종목과 업종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 공세는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연기금 입장에서 보니까 주식시장 내 한국 비중은 45% 수준이에요. 45고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글로벌 플레이어 기준에서 한국 주식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다. 그럽니다. 한국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우도 막 계속 흔들리더라고. 결국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오랜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꺾이진 않고 1.05% 올랐고, S&P도 보니까 0.58%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소폭 빠지고 프랑스 0.12, 독일도 0.46% 정도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번드체는 3615.45인데 2.87%, 87%는 올랐어요. 그동안 계속 며칠 동안 주구장창 내리더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그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한때는 나쁘다,
나쁘다기보다는 거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다시 또 괜찮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환율은 1338원. 또 한번 미친 척 빠지더니 다시 또 올라가요. 지금 보니까 1338.00. 달러 1분엔 145.42엔이고요. 유가는 82.51달러. 그러니까 환율을 보니까 달러 보니까 1,300원이 깨지면은 한번 주워 담을 만한 것 같아요. 1,300원이 깨지면 주워 담고 오르면 팔고 뭐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 엔화는 920.54원, 유로화는 1460.83원, 중국 이엔화 183.83원이고요. 휘발유 1727.22원, 좀 올랐습니다. 휘발유값. 국제 금값은 좀 빠지네요. 1944달러, 국내는 82,116.45원, 국내는 오르고 국제는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10년물은 4.199예요. 지금 4점대에서 놀고 있는데 4점대 초반까지만 내려갈 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4점 초반에서 빙글빙글 놀 것 같습니다. 선물도 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보니까 다우도 한 0.05로 선물 비슷하게 강보합을 갔고요. 그 S&P는 0.18%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도 0.30%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러셀은 0.05% 정도 강보합으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승전자는 좀 많이 빠졌는데 67,300원까지 67,000원이 지지선이었는데 잠깐 66,9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잠시 오를 겁니다. 다시 올라서 잘하면 한 69,000원까지도 한번 언저리 가지 않겠나, 강한 반등과 슈팅 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내일 그 배당 나옵니다. 배당금. 이 배당금 나오면은 사야 돼요, 여러분. 많이 사야 합니다. 근데 또 오를 때 사면 좀 그렇잖아. 월요일날 샀으면 참 좋았는데 또 오를 때 사면은 좀 그래요. 그러면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 없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5,500원까지 갔어요. 거의 뭐 저가까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7,000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강한 상승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상승이 올 것 같다. 상승. 그동안 매번 떨어져가지고 다들 막 지치고 좀 자포자기한 분도 있고 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투덜거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투자할 맛도 안 낸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자꾸 이 모양이다. 언제까지 해야 하냐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 10년 정도 할 생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좋겠어. 그냥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도 길겠지만은 한 5년 이상 10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투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절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피곤할 텐데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짐신호 고맙고 내일 배당금으로 조금씩 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